예, 안녕하세요. 24절기 상강 발표를 맡은 랄프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목은 어그로성으로 잡았는데 이따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 비전문가 분들을 위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일단 발표하기 전에 24절기니까 상강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서리가 내리는 절기래요. 그래서 한로랑 입동 사이에 드는 절기인데, 그래가지고 가을의 마지막을 구하고 겨울 채비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루마구의 마지막을 구하고 이제 다음 회사로 넘어갈 채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거 렌더링 파이프라인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발자분들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적어도 아무한테나 친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저도 개발하기 전까지 뭔지 몰랐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3D 오브젝트를 모니터가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제를 좀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없이 그냥 보시죠. 이거는 200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인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15년 전인데도 그래픽이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와, 아직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3D 그래픽이 있으니까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 잠깐 감상할게요. 변신하는 장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갈려 나갔을지. 예, 처음 나왔을 때 내용이 뭐 엄청난 건 아닌데 눈이 진짜 즐거운 영화였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모습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건 진짜 짧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왜 안 넘어가지? 이렇게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부분이 안 보여요. 네. 시작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데 저게 이렇게 덧씌워지면서 3D 그래픽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일단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이게 일단 렌더링 파이프라인 설명하기 전에 모니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픽셀이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모니터에 저희 캐릭터인 마로를 띄워놓고 처음에 찍고, 근데 처음 그냥 찍은 것도 지금 격자가 살짝 보이죠. 한 번 2배로 확대하고 5배 확대하고 이제 10배 정도 확대하니까 이제 픽셀 자체 이 RGB 그 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는 보면은 이제 그냥 격자 무늬로 몇 곱하기 몇 개의 픽셀이 배치가 돼 있고, 결론적으로 그 하는 일은 어떤 픽셀에 어떤 색상을 보여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상도가 여기도 다 픽셀 보이네. 여기 이 글자조차도 여기에 흰색이고 여기에 이 색깔이 배치되면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끝이에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은 혼나겠죠, 제가. 그래가지고 렌더링 파이프라인 순서이자 오늘 발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오브젝트 데이터를 맨 처음에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정점 쉐이더, 영어로는 vertex 쉐이더, 그리고 레스터라이저, 그리고 픽셀 쉐이더 혹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하는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각 그걸 만드는 회사나 어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이런 거랑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도 어떤 과정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D 오브젝트의 데이터 받아오기.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상이 되세요?
뭐 층층이 예, 한번 시작은 3D 예. 시작은 그 이제 3차원 좌표 공간에서 하나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이 XYZ 좌표가 있을 거고 그게 쌓이면 저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저게 점들이 엄청 여러 개가 돼서 뭐 그 해당 모델링에 필요한 만큼의 점이 있을 거고. 저는 키형이에요. 이거 오타는 비웃고 있네. Y가 약간 이렇게 예. 옆으로 한 대 맞으면 그래가지고 이 점들이 이제 버텍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세 개가 모이면 하나의 폴리곤이라고 표현해요. 삼각형을. 그래서 그 폴리곤이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3D 오브젝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이고, 그래서 로우 폴리나 하이 폴리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시면 저쪽 끝에랑 여기랑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이제 폴리곤 개수가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9192개 있고, 저기는 거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완전 러프하게 돼 있지만 여기는 지금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네모로 돼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한 거지만 얘네 다 반으로 갈려 있어요, 보면. 그리고 얘네는 곡선 같아 보이지만 폴리곤 곡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과 점을 이은 직선 3개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엄청 조밀하게 폴리곤을 쪼개가지고 곡선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컴퓨터 입장에서 저게 부하가 훨씬 적겠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근데 보기는 이게 더 좋을 거고. 이거 밸런스를 잡는 게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될 거고. 그래서 다음은 정점 쉐이더예요. 버텍스 쉐이더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어디에 있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모델링 입장에서 본인 뒤에 보시면 됩니다. 보기 전에 이거 너무 제 맘 같은 표현이라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모델링들이 원래 각자 개인 좌표 개인 로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심인 거야, 세상에서. 이 모델링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월드에 위치하도록 로컬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저게 3개 모델링이 다 같이 들어가 있죠, 한 공간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는 결국 유저가 보는 시야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뷰 스페이스라는 걸로 변환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저가 지금 보통 우리가 보는 상태랑 가장 비슷하게 변환이 되는데 아직 모니터랑 접점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행렬 계산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 필요는 없겠죠, 오늘. 예. 그리고 그냥 결론은 월드 좌표계에서 내가 어디 존재하는지 파악한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텍스 쉐이더의 단계는. 그리고 벌써 세 번째네. 예, 레스터라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제목을 한 이유예요. 당신이 3D를 볼 수 없는 이유, 모니터로. 보시면 얘네가 하는 일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시면 얘네 이제 요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보이세요? 저게 프러스텀이라고 하는 건데 저 공간에 있는 것만 딱 표시하거든요, 모니터는. 그래서 원근법을 이해해서 이제 앞에는 작게 되고 뒤에는 크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쳐내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 거기는 연산을 안 하고 그냥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예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GPU가 하는 일이 줄어들 거고 모든 모델링을 얘네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은면 제거, 이거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하는데 얘는 클리핑이랑 비슷한데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각 폴리곤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보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예를 들어 폴리곤이 여기 보고 있고 빛이 오는 방향이 여기면 이 면은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는 다 바깥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크게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정면에서 봤다고 판단하고 뒤에 걸 다 없애버리고. 그 아까 카메라 기억하시죠? 네. 카메라의 각도랑 그 노멀 맵이 벡터로 되어 있는데 그 각도를 계산해서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 안 보여주기로 결정한 부분은 뭔가 렌더링을 해오지 않는. 예, 저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여기 이 과정에서도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수정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 아니면 뭐 좀 특이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쉐이더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클리핑과 비슷한데 얘는 이제 프로스텀 안에 있는 애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효율 플러스 실제 보여주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레스터라이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보시면은 격자무늬 이제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는 2D니까 얘를 이제 버텍스와 버텍스를 이은 선과 교점을 일단 다 이게 읽어와요. 여기를 다 읽어와서 여기는 없고 여기에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점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겠다 싶은 거를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은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나머지를 추측해서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해서 딱 겉에 먼저 채우고 그 안에를 추측을 해서 채워 넣는 과정이 스캔 컨버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오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정복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정복을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3D 오브젝트를 모니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니터의 어떤 픽셀에 어떤 색상을 표현할지 결정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약간 이거랑 똑같이 2D 같이 보이는 그 뷰 스페이스로 전환까지는 했지만 실제로 모니터에 출력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어떤 픽셀에 어떤 색상을 넣을지 결정이 돼서 지금 모니터에 나올 모양이 결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3D를 보는 게 아니에요. 3D처럼 보이는 2D를 보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어그로를 끈 거고 약간 억지긴 한데 이게 오늘 그거의 이 제목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새는 이야기인데 레이트레이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요새 엔비디아라고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아직까지 가장 메이저 회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새로 만든 기술인데 원래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세 번째로 얘기했던 스캔 컨버전 그쪽 측면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이제 어떤 게 이제 버텍스 쉐이더로부터 넘어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를 채워넣으면서 보관을 해가지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기본적으로 그림자랑 반사나 투명한 물체의 구현 이게 안 돼요. 사실 되는데 얘 레스터라이저는 안 되고 이 다음 단계에 나올 애로 억지로 집어넣는 느낌인데 그래서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이 목적은 똑같은데 얘는 실제 빛을 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명한 거나 이런 게 다 되죠. 근데 대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에 부하가 엄청 걸리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요새 성능이 많이 올라왔고 AI도 도입하고 하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한 재작년인가부터 그게 언제 나왔지? 그래픽카드 2000번대 시리즈부터 이제 RTX로 바꿨거든요. 그 R이 아마 레이트레이싱의 R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이제 도입이 되려고 해서 요새 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원하는 게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레스터라이제이션하고 레이트레이싱은 목적이 같아요. 아까 그 딱 마지막에 말했던 이거 방면으로 봤을 때 목적이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모니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레스터라이제이션은 극한의 효율충이라서 효율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옛날 좀 그 지금 것들에 비해 안 좋았던 컴퓨터나 뭐 그래픽카드들로도 잘 돌아갔던 거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래픽카드가 좋아졌으니 더 이제 현실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 레이트레이싱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을 현실 세계의 빛을 가장 비슷하게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이랑 레스터라이제이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이게 이게 레이트레이싱. 온인 거예요. RTX가 레이트레이싱 온. 근데 이게 빛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물 진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끄면은 이래요. 제가 아까 이제 레이트레이싱 말고 레스터라이제이션은 투명한 물체나 반사 이런 거는 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차이보다 그런 빛이나 투명한 거, 반짝이는 거 이런 쪽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되게 근데 AI 써가지고 훨씬 더 잘 처리하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봐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그럼 이건 그 3D 만든 모델인 거예요? 예. 이 다음에 진행될 것까지 다 그 이제 뭐 총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완료된 결과물이긴 한데 레스터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설명을 해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사람이 사라졌네. 진짜 여기 살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거는 마인크래프트가 레인트레이싱 지원해가지고 그 그래픽 되게 어떻게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사람들이 보면 화낼 것 같은데 일부 그 허접한 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이 보시면 얘도 이런 데는 사실 크게 막 그냥 밝아졌다 이 정도인데 물 쪽에서 표현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빨리 물로 가라. 근데 원래 물도 박스 처리했잖아. 예. 실제로 그대로 아마 박스일 텐데 표현이 완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제 컴퓨터로 봤을 때 완전 반짝반짝 예뻤어. 나중에 유튜버 제 이름이랑 비슷한데 휘용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로 건축을 엄청 제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다 건축한 다음에 그거를 RTX 모드로 쫙 돌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번 꼭 봐보시고 얘는 뭐 티 안 나니까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풀메. 이거 이제 픽셀 쉐이더 혹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이라서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약간 화장으로 치면 풀 메이크업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딱 한 장이에요. 이제 제가 사진을 잘못 넣었네요. 이거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벽돌 모양도 있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억지로 사각형에 맞춘 거 너무 네. 킹받는데요. 저거 아주 그 오피스 렌즈라는 그 앱이 있거든요. 오피스 렌즈로 찍었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가위질 잘못한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안 됐던 부분들 포함해서 조명 뭐 안 됐던 부분들은 빛, 조명, 뭐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물체들 그거 안 됐던 거를 텍스처나 뭐 여러 가지를 여기 이 단계에서 억지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반투명 했으면 요 뒤 안에가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억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억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레이트레이싱 그걸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색깔을 입힌다든지 아니면은 저 그림자도 원래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원래 넣으려고 했던 이미지에 잘못 넣어가지고 그림자도 나오고 재질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기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형태로 완성이 되는 단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 난다고 되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예. 풀메이크업이라는 게 너무 예. 기초가. 예. 잘못 때렸어. 끝인데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대충 준비했다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SNS 어디서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어서 이거 저희 팀원이랑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죠. 지식은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준다라고 어디서 말을 봤는데 그게 되게 맞는 말 같아서 사실 여러분 오늘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 듣기 전까지 모니터 보면 그냥 모니터였잖아요. 그림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단계들이 다 돌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얕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깊게 드린 만큼 제 지식이 깊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어차피 흥미를 중간에 잃으셨을 거예요. 수학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개발 안 해보신 분들한테 좀 접근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기둥을 세워놓으면은
그 기둥, 지식의 기둥을 하나 세워놓으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거든요. 계속 모니터를 보는 건데 하나 세워두면 그 이후에 나 이게 좀 더 필요한데 하면 본인이 거기 살을 붙여서 두껍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전달드린 지식이 좀 되게 삐뚤빼뚤할 수도 있어요. 뭔가 틀리기도 하고 이거 좀 다른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기둥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새로 공부하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기둥을 하나 심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네,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 3D 모델링 그러니까 뭐 블렌더로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뭔가 출력할 때 동영상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라이프가 말한 걸로 했을 때는 뭐 은선 처리를 한다든지 안 보이는 데는 아예 삭제한다든지, 근데 그러는 이유가 혹시 컴퓨터 부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퓨터 부하도 있고,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 보여야 될 면이 보이면은 눈으로 볼 때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음면 처리 부분은 좀 더 설명드리면, 각자 이제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요. 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 위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카메라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얘를 최대 밝기로 얘 하나를 완전히 보여주는데, 약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뚤잖아요. 그럼 이 각도, 이게 노멀맵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카메라가 보는 각도랑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보여줄 거를 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뭐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픽셀 쉐이더 단계에서 좀 더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한다든지 뭐 구분감을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진행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근데 이거 그 블렌더로 뽑아낸 모델링이 그 아까 오브젝트 데이터 받아오기 있죠? 그 데이터예요. 근데 블렌더에서 그 뽑아놓은 거 말고 만약에 뭐 움직여서 뭔가 행동을 줘서 거기서 영상으로 뽑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맞아요. 거예요? 컴퓨터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다 저 과정이 각 어떤 툴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뽑아낼 때 걔네마다 다 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다르고 뭐 더 많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과정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은 다 저걸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게 없으면 표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아까 트랜스포머도 그래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진짜 극한 15년 전인데 동영상으로 뽑는 거면 확실합니다. 게임이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끝인가요? 마무리할까요? 진짜로 끝입니다.